IT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IT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결정짓느냐 아니라 결정짓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국내 상장 기업들 뭐 상당 부분이 수출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수출 기업들의 또 상당 부분은 또 I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결국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나든 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나든 만약에 IT만 굳건하게 좀 지켜준다면 시장은 좀 빨리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이로 인해서 IT가 크게 계속 다친다면 시장이 진짜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좀 덜 빠져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1950선 약간 깨져 있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뭐 한일 간의 이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나 이런 쪽에 큰 치명타를 주게 되면 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우리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또 가버리면 이게 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. IT 쪽 냉정하게 좀 들어보고요. 이번 시간에는 요 IT는 오히려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종목 얘기까지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. 자, 김동욱 파트너님. 네. 자,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 IT 네. 굉장히 위험합니다, 지금. 네. 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바람 앞에 뭐 등불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실 최근에 주가와 분위기와는 조금 상반됐었습니다. 분위기는 진짜 험악하게 가기 일보 직전인데 네. 주가는 오히려 험악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유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이나 간헐적인 기관들의 투자가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차이가 좀 난 게 하이닉스는 약하지만 양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네. 삼성전자는 뭐 기관을 열심히 샀지만 외국인은 또 엄청나게 팔아버리는 그런 그 수급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. 오늘 그래도 방어가 된 건 하이닉스가 덜 빠져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덜 빠진 거죠. 거의 1%대 이하로 빠졌었으니까 오히려 좀 복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IT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황을 보는 뭐 시각은 지금 당장은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뭐 무역 관계가 줄어들면서 뭐 돌파구가 안 열릴 거다라는 시각 하나,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좀 어긋나고 있는 게 격화가 될 경우에는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런 뭐 재고와 관련된 네. 소재단이 석 달 정도 있다가는 진짜 뻑이 나가지고서 라인이 스톱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증폭되는 거 하나, 그 두 부분이 아직까지 뭐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불확실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결이 한두 달 내에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, 그리고 MSCI 비중도 이달 말께 좀 줄어들 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의무적으로 줄여야 돼요.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답은 사실 오늘은 잘 견뎌주는 효자 역할을 했지만 8월 하순까지만 치고 보면 뭐 얘네들이 좋은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아질 겁니다.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고, 뭐 그 중에서도 종목을 찾는다, 섹터를 찾는다고 하면은 비수출이면서 IT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뭐 4차 산업 기반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뭐 정통 IT는 아니지만 범 4차 산업 정도 내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지금 시장을 방어하는 논리로서는 작동될 수 있는 뭐 내수 성격의 네. 종목들이고 뭐 금융 기반의 어떤 지반을 좀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네, 자, 좀 전에 뭐 코스피 지수도 아래 1850선까지는 사람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반도체 요쪽을 조금 불안하게 보고 계신 듯한,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의 상황 그렇죠. 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43조인데요. 올해 지금 시장에서는 20조 간당간당 이 반토막 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, 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순이익 기준 15조를 벌었습니다만은 올해 원래 적자 날 뻔하다가 최근에 반도체가 좀 올라서 그래도 한 3조는 벌 것 같다. 3조면 거의 5분의 1 토막인데, 자, 어쨌든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올 한 해 타격을 받고 있고요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대비 이익이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 결국 IT 발주 연기하던 업체들이 좀 발주하고 하다 보면 내년도 반도체 경기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.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5월 달 이후로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게 되는 이런 배경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요게 지금 또 일본이라고는 또 돌발 변수가 하나 툭 터져버려서 어쨌든 간에
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7월 4일 날 시행한 부분은 우리가 포토레지스트하고 고순도 불화수소하고 불화폴리미드 필름 어찌 본다면 가만히 보면 반도체 쪽이 두 개고 디스플레이가 하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차세대 미래를 위해서 먹거리로 세우고 있는 어찌 본다면 지금 경기도 화성에다 공장 크게 짓고 있는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파운드리 쪽을 공장 가동 자체 쪽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직접적인 지금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요. 또는 뭐 폴더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. 자,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그나마 당장 반도체,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해서 SK하이닉스는 조금 영향을 덜 받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그런 우려가 야, 저 화성에다가 인천공항 4배 크게 공장을 짓고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올스톱되게 생겼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좀 악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현재 시장 분위기는 만약에 재고 쌓이는 부분을 지금 이러한 한일 간의 마찰 때문에 좀 비싸게 반도체를 좀 팔아먹으면서 어찌 본다면 좀 비싸게 재고를 좀 소진하고 요 과정 속에서 한일 간의 마찰이 좀 완화만 돼준다면 아주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당장은 디램 가격이 좀 올라서 약간 비싸게 재고를 소진하는데 정말로 생산 차질 비슷한 뭐 이런 문제 나와버리면 야 이거 정말 치명적인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겁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. 일단은 우리 김동현 파트너께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얘기, 좀 불안하게 좀 불협화음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. 조일교 파트너께서는 냉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? IT는 그냥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IT 가지고 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외인기가 매수종 IT가 안 올라가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나요?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려고요. 네. 자,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 2019년도 올해 샀던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.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. 이 메커니즘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습니다. 이게 보면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.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샀던 게 삼성전자가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산 거를 보면 삼성전자가 4조 8천억 샀거든요. SK하이닉스가 1조 4천억 샀어요. 그 다음에 삼성 SDI 2차 전지도 IT니까 8,600억 샀어요. LG전자가 3,800억 샀어요. 그러니까 IT가 거의 다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세요. TR이라고 해서 배당까지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. 그 다음에 MS, 그러니까 ETF가 3개 샀는데 총 합해갖고 3조를 샀어요. 자, 제가 외국인들 올해 7조를 샀는데요. IT 5조, ETF 3조면 나머지 다 팔잖아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SDI나 이런 것들을 롱으로 구축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롱, 매수를 해놓는 거죠.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숏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롱숏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롱으로 딱 지수를 잡아놓고 숏으로 계속 쳤어요. 그래갖고 지금 숏을 친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러면 다시 이 외국인들이 이제는 숏을 쳤던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숏을 어떻게 해야 돼? 청산할 수 있는 숏 커버링을 타이밍을 잴 거 아니에요. 숏 커버링 타임을 딱 재서 커버링 딱 하면 그때부터 숏을 쳤던 이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? 쫙 땡기겠죠. 그러면 롱을 했던 애들은 당연히 가는 전략을 하면 안 되죠. 외국인 입장에서. 그냥 잡아놔야 되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롱숏 전략에서 외국인들이 올해 많이 샀던 IT를 롱을 해서 또 롱을 할 것이냐.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. 그러니까 롱에서 이제는 그쪽은 일부 숏, 아까 MSCI 지수 편입도 있으니까 약간의 숏을 하고 지금까지 숏을 했던 종목들을 과감하게 숏 커버링을 들어올 수 있다. 그러면 IT는 수익률 조금 저조할 수,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 아니면 정체를 보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3분기는. 예. 네, 자 우리가 뭐 코스피 시장 구성 기업들 중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IT 쪽 시가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는 못 간다라고 사실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. 자, 어쨌든 저희가 2015년, 2016년도 이후로 코스피가 2,000포인트에서 2,550까지 또 2,600선까지 올랐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서 이익을 많이 냈죠. 뭐 1, 20조 벌던 회사가 40조 벌고 SK 하이닉스는 뭐 2조 9천억 벌던 회사가 15조 벌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고요.
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한일 간의 무역 전쟁까지 또 가세되다 보니까 IT 기업들 지금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관련된 기업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태가 더 커지기보다는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서 IT 수요가 내년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잡혀주거나 또는 한일 간의 어떤 무역 마찰이 이게 지금 정말 생산 차질로 가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외교적으로 잘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면 시장의 우려는 좀 불식될 걸로 봅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라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시장에 지금 위축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자존심 같아서 한번 치고받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싸움은 둘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. 맞은 놈도 피해를 보고 때린 놈도 깽판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문제를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야 뭐 돈 많이 벌고 싶겠지. 근데 또 이러한 또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부분이 붙어서 이런 무역 전쟁이 펼쳐져 버리면 뭐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얘기 나온 김에 총무 얘기 좀 들어보죠. 네. IT 쪽에 지금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IT만 국한해서 보는 거니까. 첫 번째는 결과론 쪽으로 어쨌든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에도 또 한일 간에 특히 한일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뭔가 핵심 소재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국산할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력이나 또 시장 어느 정도 지배력도 좀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정부의 지원이나 또 그룹사의 지원도 못 받다가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또 장기적인 또 밑그림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기술력 있는 국산화 수혜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 빠졌지만 그래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이건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닌가 이런 거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네. 혹시 어느 쪽을 저는 뭐 두 가지 제시를 해준 것 중에 만약 고르라고 하면은 후자에 가깝습니다. 왜냐하면 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모든 기대값들이 모아져서 오늘 상승 종목이 달랑 120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그렇죠.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3개 소재에 관련된 대안주라든가 국산화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차지한 거라고 하는 게 뭐 일면은 이해가 되죠. 이쪽밖에 없어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거라고 보지만 반도체 그 엄청난 뭐 한 700개에 대한 그 공정 중에 과연 걔네들만 국산화를 해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이미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나머지 회사들이냐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진짜 비이상적으로 일본에 대체되는 수출의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나 큰 관심이 좀 몰려 있다는 거죠. 네. 포토레지스트 작년에 790억 정도 수입해 왔는데 일본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몇몇 개 종목들이 뭐 수천억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이러는 그 장면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언젠가 다시 한번 정상화 궤도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물론 국산화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두 달 만에 가능한 거 아니고 두 달 만에 기술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본 실체가 드러나는데 두세 달 남았다라고 생각해요. 관련되는 실제 재고가 두세 달 있다가 줄어드는 상황에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할 거냐. 그게 아니게 되면 한 5년쯤 걸리는 데다가 최근에 박용만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? 일본 거 다 대체하려면 반세기 걸린다 그랬거든요.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걸 마치 며칠 만에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시장에서 바라봐주고 그것들에 조명을 해주고 얘네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시각 자체가 결국은 후반전으로 들어온 분들한테 또 한 번 진짜 뭐 비교가 좀 죄송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그런 느낌을 또 한 번 안겨드리려고 하는 모양새 아니냐 그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솔직히.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종목은 어떻게 보면요. 지금 동반에서 그런 쪽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번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나서 1,100개 정도까지 와이드하게 넓어진 대상 제품들이 있어요. 그걸 가지고 뭐 광복절 즈음이 될지 아니면 시행하는 28일께가 될지 몇 개쯤은 또 이렇게 던질 네. 거거든요. 그렇게 예상이 나오는 것 쪽에 일본 쪽에서 조금 그 얘기가 나오는 공작기계라든가 탄소섬유 이런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쪽 하나랑 그리고
그 신규 종목군에서 조금 저는 좀 찾고 싶은데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코스닥 얘기할 때도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극히 영향을 안 받는 쪽이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신규 종목들이거든요. 최근에 똘똘하지 않으면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안 되는데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공모가 이하로 왕창 무너진 종목들이 많아요. 걔네들 신용 잔고 없어요. 예, 구체적으로 종목 몇 개만 좀 찍어주신다면. 저는 실적 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는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예, 굉장히 신규 종목 쪽에서는 진짜 저평가 레벨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보다도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급전직하를 맞았기 때문에 더 한번 착해진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로봇 감속기 쪽에서 SPG라는 종목이 기대값이 있으나 오늘 아침에도 플러스가 났었습니다. 네. 오전장을 잘 버티다가 끝판에 예, 마이너스로 밀린. 그러니까 제가 좀 보는 종목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든 플러스가 나가지고 한두 시간 유지가 됐다가 시장 때문에 무너진 IT 종목들 그런 애들이 후보군으로 좀 나오기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아, 대충 어떤 종목들인지 갑자기 머릿속을 막 스쳐가고 있습니다, 제가. 네. 우리 조일교 파트너께서는 IT, 나는 이 종목 참 괜찮게 본다.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혹시 어떤 쪽? 없습니다. IT 관심 없습니다. IT 관심이 네. 없나요? 그러니까 4분기는 관심을 가져도 7, 8, 9월은 관심이 없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롱숏 전략에서는 숏 포지션에 있는 종목을 봐야죠. 그리고 아까 소재 산업 얘기했는데요. 여러분들 네. 소재 산업 막 이상한 종목 막 올라가는데요. 그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재 산업을 키우려면 아까 기간도 기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대기업 밑에 있는 종목을 키우죠. 당연히. 그럼 누가 그 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까? 안 키우죠. 그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만 시간 많이 걸린다거든요. 그래서 SK하이닉스, SK그룹을 키우는 건데 SK 머티리얼스밖에 더 있나요? 그다음에 SFA 같은 건 삼성그룹에서 지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키우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후성 같은 게 막 오르면 설명할 수도 없어요. 이런 거는. 그냥 제가 주식에 정답이 없다는 건 바로 그런 건데 일단 저는 IT는 3분기는 패스. 제가 네. 더 관심 있는 게 있어서. 예. 자, 일단 우리 조일교 파트너께서는 IT에는 좀 냉정하지만 네, 관심 종목 없습니다라는 의견으로 일단 주신 것 같습니다.